사람들은 흔히 나이 70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질까봐,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혼자가 될까봐 겁을 냅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노년의 얼굴을 바라보며 깨달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70이라는 나이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늙어서도 얼굴에 그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이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직도 마음속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빚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늘 돈을 떠올렸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그 계산이 빚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빚은 장부에 적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의 빚은 숫자로 드러나지만 마음의 빚은 얼굴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은 통장에 돈이 있어도 늘 불안해 보이고 어떤 노인은 넉넉하지 않아도 편안해 보입니다. 차이는 그 사람이 무엇을 아직도 짊어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마음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돈의 빚은 노력하면 갚을 수 있지만 은혜의 빚은 갚을 시기를 놓치면 평생 마음을 괴롭힌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빚은 남에게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지는 빚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흐려진다고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안했던 일, 외면했던 순간 하지 못한 말은 또렷하게 남아 밤마다 떠오릅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미뤄두었던 것들이 노년이 되면 하나 둘씩 마음을 두드립니다. 나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도 있었고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년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편안한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서 정리를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욕심을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빚을 정리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늙어서도 늘 불평과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도 마음속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돌아온 것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유난히 참고 사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부모를 위해 참고 자식을 위해 참고 조직을 위해 참고 체면을 위해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는다는 것이 곧 빚을 쌓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 풀지 못한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 깊숙이 가라앉아 빚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은 이자가 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나는 이제 이 나이에 와서야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70을 넘기기 전에, 적어도 그 문턱에 서기 전에 우리는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갚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의 빚은 시간이 갈수록 갚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은혜의 빚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던 순간을 외면한 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 사람을 아직도 마음속에서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공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입니다. 이제는 덜 짊어지고 살아도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쌓는 시간이 아니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 시작은 빚을 자각하는 데서부터입니다. 내가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순간 길은 조금씩 열립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젊은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0을 넘긴 분들이라면 아마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저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빚이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빚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따지며 마음을 졸입니다. 물론 돈의 문제는 현실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노년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것은 하나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빚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돈의 빚은 눈에 보이기에, 그래서 다룰 수 있기에 덜 무섭습니다. 진짜 사람을 늙어서까지 괴롭히는 빚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이들이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은 돈의 빚입니다. 젊을 때는 빚을 지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체력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방식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살려고 할 때입니다. 특히 60을 넘기고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나는 자주 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보증을 서고 늦은 나이에 큰 투자를 하고 빚을 빚으로 덮으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사랑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려놓지 못한 욕심과 두려움도 섞여 있습니다. 돈의 빚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살아가기 위해 진 빚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진 빚이 될 때 말입니다. 그러나 돈의 빚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빚입니다. 이 빚은 누구나 하나쯤은 안고 삽니다. 부모에게 받은 희생, 형제에게 받은 양보, 친구에게 받은 도움, 배우자에게 받은 인내. 문제는 이 은혜의 빚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미뤄진 고마움과 미안함은 어느새 마음속에 쌓여 빚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빚은 돈과 달리 독촉장이 오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할 때, 문득 오래된 얼굴이 떠오를 때 그 빚은 존재를 드러냅니다. 나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빚이라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빚은 갚는 방법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돈은 송금하면 끝이지만 은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때에 건네지 못한 말은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들은 일부러 옛사람을 피합니다.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의 정체는 대개 풀지 못한 은혜의 빚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빚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진 빚입니다. 이 빚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누구도 대신 갚아주지 못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미룹니다.
언젠가 하겠다고, 나중에 괜찮아지면 하겠다고,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약속을 어깁니다. 하고 싶었던 말, 살고 싶었던 방식, 지키고 싶었던 마음을 하나둘 접어두고 살아옵니다. 그 선택이 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가를 돌아보지 않은 채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남의 일보다 자신의 삶이 더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때 한 번도 솔직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참고만 살았을까? 왜 나 자신을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진 빚입니다. 이 빚은 다른 어떤 빚보다 조용하지만 가장 오래 남습니다. 이 세 가지 빚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내려놓지 못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은 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빚을 정리하지 않으면 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벼워질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것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지혜는 더 얻는 법이 아니라 무엇을 남기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비로소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딘가 늘 피곤하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단순히 노화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른 원인을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빚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빚은 반드시 돈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이 사람을 더 깊이 지치게 만듭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흔히 혼자 사는 데서 온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 살아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사람 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속에 갚지 못한 것이 많을수록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홀로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도 문득 말이 끊기고 웃고 있어도 속은 텅 빈 듯한 기분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빚은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나는 은퇴 후에 예전 제자들과 동료들을 종종 만납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말이 부드럽고 눈빛이 편안합니다. 반면 어떤 이는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냅니다. 그들의 삶의 크기나 성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것이 마음에 쌓인 빚의 무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풀지 못한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둔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쁨으로 덮을 수 있었던 것들이 시간이 많아질수록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빚은 더 분명해집니다. 낮에는 사람을 만나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불을 끄고 누우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얼굴, 오래된 목소리,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어떤 이는 그 기억을 애써 밀어내려 술에 의지하고 어떤 이는 괜히 몸이 아프다며 병원을 전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깥을 돌아다녀도 마음속 문제는 마음에서 풀어야 합니다. 빚은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할수록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질 것 같고 언젠가는 잊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서 시간은 해결사가 아니라 확대경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 희미했던 감정이 노년에는 선명해집니다. 그동안 쌓아둔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는 눈물이 많아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커집니다. 그것은 약해져서가 아니라 그동안 미뤄둔 마음의 계산서가 하나둘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몸의 반응입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특별한 병은 없는데 늘 어깨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꽉 막혀 있을 때 몸도 함께 굳어갑니다. 풀지 못한 감정은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몸의 긴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랜 원망을 내려놓은 뒤에야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기적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들어 자주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이름이 있는가? 이유 없이 미안함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남아있는 빚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채 살아가면 사람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거나 무기력해집니다. 주변에선 성격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지쳐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빚을 지고 살아옵니다. 문제는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생깁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마음은 숨을 쉴 공간을 얻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풀어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준비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빚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이 마음과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도 느꼈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의 지혜를 새로운 것을 더 배우는 데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서 필요한 지혜는 대부분 더하는 기술이 아니라 빼는 용기입니다. 특히 마음에 쌓인 빚을 정리하는 일은 결심만으로 되지 않고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은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방패처럼 사용하기 쉽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를 말하며 현재의 불편함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대부분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빚을 더 쌓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설명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설득보다 침묵이, 해명보다 물러섬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모든 일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굳이 이길 필요가 없는 싸움에서는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물건입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이미 쓰지 않으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실패했던 기억, 아팠던 관계, 다시 돌아가지 않을 시절을 붙잡고 있는 물건들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추억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 역할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물건을 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속 빚도 함께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순간의 분노를 풀어줄 수는 있지만 관계를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은혜를 빚으로 바꾸는 말이 됩니다. 은혜는 요구하는 순간 은혜가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이제는 고마움을 꺼내는 말만 남기고 서운함을 따지는 말은 줄여야 합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소음도 함께 줄어듭니다. 은혜의 빚을 갚는 방법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큰 돈이나 거창한 행동이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 늦었지만 솔직한 인정, 조용한 식사 한 끼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미뤄왔던 이름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뜻하지 않게 무례한 말을 듣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도 늘어납니다. 이럴 때 젊은 시절처럼 즉각 반응하면 마음에 또 다른 빚이 생깁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남고 침묵하면 억울함이 남는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선택지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나를 전부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의 남은 삶을 흔들 가치가 있는지 그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참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내려놓으면 자존이 남고 참으면 응어리가 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 빚을 갚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늦었다고 말하기 전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산책,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자신에게 하는 사과이자 화해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자신을 계속 뒤로 미루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한 말이나 행동은 없었는지 혹은 마음속에서 또다시 계산기를 꺼내들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잘한 일보다 내려놓은 일을 떠올리는 밤이 노년의 잠을 깊게 만듭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완성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이 정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늙어가는 삶을 품위 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짧게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노년의 평안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고 덜 짊어지는 데서 옵니다. 70이라는 나이는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할지를 묻는 나이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편안해지는지를 묻는 나이입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보아왔습니다. 얼굴이 편안한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속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했는지, 무엇을 돌려받지 못했는지를 더 이상 세지 않습니다. 반대로 늙어서도 괴로운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돈보다 말하지 못한 고마움, 풀지 못한 미안함, 스스로에게 남긴 후회가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은혜의 빚은 오래 붙들수록 삶의 끝에서 더 무거워집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라도 한 번 마음을 내는 것이 끝까지 안고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빚을 다음 날로 넘기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후회는 남깁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한 사람은 조용해지고 끝까지 자신을 몰아붙인 사람은 늙어서도 힘을 얻지 못합니다. 노년의 평안은 능력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더 따지지 않겠다는 결단, 더 미루지 않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질문 하나만 남겼다면 충분합니다. 나는 아직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부터 삶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70 이후의 시간은 길지 않을 수 있지만 빚없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시간은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